드라마 폭군의 셰프 오화는 각 인물들의 감정선이 깊어지고 숨겨졌던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궁중 내의 암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연지영과 이현의 로맨스는 달콤한 순간 뒤에 찾아온 오해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미스터리한 자객 공길의 정체와 그의 가슴 아픈 서사가 공개되며 극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명나라 사신 접대를 둘러싼 수락간의 치열한 대결은 요리 경쟁을 넘어선 권력 다툼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사화의 마지막을 강렬하게 장식했던 이현과 지영의 첫 입맞춤은 오화의 시작과 함께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사이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워하던 지영은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이현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지영에게는 심장이 터질 듯한 순간이었지만 이현은 그저 간밤의 소란 정도로 치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들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현의 무심함 속에서도 변화의 기류는 감지됩니다. 그는 지영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전에 없던 감정적 위안과 감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영이 올린 탕약을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그에게 지영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소통의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이현은 지영을 그저 뛰어난 실력을 가진 대령 숙수로만 보았던 과거와 달리 그녀의 존재 자체에 점차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녀의 당돌함, 예상치 못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요리 앞에서 폭군 이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현에게 화가 나고 서운하면서도 그의 외로움과 고뇌를 목격하며 점차 연민과 이해의 감정을 키워나갑니다. 폭군이라는 세간의 평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처럼 오해와 이해,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파고를 겪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더욱 깊숙이 빠져드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달콤한 입맞춤의 기억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며 더욱 견고한 감정적 유대를 쌓아가는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1화에서 이현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던 의문의 자객, 그의 정체가 마침내 공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누이 옥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피맺힌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길의 회상을 통해 드러난 과거는 그가 왜 이현에게 화를 겨눌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며 그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길의 복수심이 단순히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누이 옥단의 죽음에 이현의 이복형인 제산대군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암시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의 미스터리로 접어듭니다. 온화하고 덕망 높은 군자로 알려진 제산대군의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옥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 전개될 궁중 암투의 핵심적인 갈등 요소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공길의 서사는 폭군의 셰프에 묵직한 무게감을 더합니다. 그는 지영과 이현의 로맨스, 그리고 궁중의 권력 다툼이라는 큰 줄기 속에서 개인적인 원한과 대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의 복수가 과연 이현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은 진짜 원흉인 제산대군을 향한 것인지, 혹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궁중의 시스템 자체를 향한 것인지,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극의 긴장감을 조율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 우곤의 방문은 평온하던 수락관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듭니다. 국군이 걸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왕인 이현은 단식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영의 진가가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그녀는 원기 회복에 탁월한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 이현의 기력을 되찾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왕의 건강과 국가의 체면을 지켜낸 중요한 공적이었습니다. 이후 낮거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건과의 한판 승부가 볼만했는데 지영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뽐냅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요리법에서 벗어나 서양의 슈니체를 연상시키는 고기 튀김과 바삭한 우엉 튀김 등 현대적인 조리법을 가미한 혁신적인 요리를 선보입니다. 그녀의 요리는 이현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제산대군마저 감탄하게 만들며
수락관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지영의 눈부신 활약은 기존 수락관의 권력자였던 제조상궁과 강목주의 견제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강목주는 지영의 요리를 방해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는 수락관이 더 이상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닌 궁중 내 권력 다툼의 축소판이자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영은 이제 뛰어난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음해와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정치적인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폭군의 셰프 오하는 이처럼 로맨스, 미스터리, 궁중 암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내며 한층 더 밀도 높은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서로에게 점차 스며드는 이연과 지영의 관계, 복수의 칼날을 품은 공길의 본격적인 등장, 그리고 요리를 매개로 펼쳐지는 궁중의 살벌한 권력 다툼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지영은 수락관의 암투 속에서 자신의 요리와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공길의 복수는 누구를 향하게 될지,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 펼쳐지는 다음 화가 바로 이어집니다. 폭군의 셰프 6화는 국가의 자존심을 건 조선과 명나라의 요리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며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연지영은 자신의 독창적인 요리 세계를 무기로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며 이현과의 로맨스는 궁중의 암투 속에서 잠시나마 달콤한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등장한 마카롱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이번 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우곤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음식 문화와 실력을 폄하하며 막대한 양의 공물을 걸고 두 나라의 수락관 숙수들 간의 요리 대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력 겨루기가 아닌 조선의 국력과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명나라 숙수들은 수락관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조선의 숙수들을 하대하는 등 아나무인 격인 태도로 일관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웁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왕 이연은 연지영에게 대결에 나설 것을 명합니다. 그의 명령은 왕의 채통을 지키기 위한 협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영의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연에게 지영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 조선의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동료 숙수들의 만류와 수락관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지영은 자신과 조선의 요리를 무시하는 명나라의 도발에 잠자고 있던 승부욕을 불태우며 당당히 대결을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채 거대한 외나무 다리 위에 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펼쳐진 다과상에서 연지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형형색색의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마카롱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과자의 등장에 명나라 사신단과 숙수들은 물론 조선의 신하들까지 의아함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낯선 모양새에 반신반의하던 명나라 사신 우고는 마카롱을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그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변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독특한 식감,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향긋한 풍미는 그들의 미각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지영의 디저트는 명나라 사신단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이현 역시 지영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맛에 감탄과 뿌듯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며 그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이 마카롱 다과상은 본 대결을 앞두고 조선의 사기를 드높이고 연지영이라는 인물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궁중의 암투와 요리 대결의 중압감 속에서 이연과 지영의 로맨스는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이연은 지영을 데리고 몰래 궐 밖을 나서 저작거리 데이트를 즐깁니다. 늘 근엄하고 날카로운 모습의 왕이 아닌 한 남자로서 설렘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연의 모습과 그런 그를 보며 함께 미소 짓는 지영의 모습은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북적이는 저작거리의 활기 속에서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 짧은 만남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앞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감정적 유대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대결을 앞둔 지영에게 이연과의 달콤한 시간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며 이연에게는 지영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시간도 잠시, 드라마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요리 대결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마침내 조선과 명나라의 자존심을 건 요리 대결의 3가지 주제가 공개됩니다. 첫 번째는 고기가 없는 요리, 두 번째는 서로 나라의 용어를 바꾼 요리,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인삼이 들어간 탕입니다. 각각의 주제는 숙수들의 창의력,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음식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시험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제들입니다. 특히 서로 나라의 용어를 바꾼 요리와 같은 주제는 단순한 요리 실력을 넘어선 지혜와 기지를 요구하며 인삼탕은 조선의 대표 특산물을 가지고 벌이는 대결인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6화는 이처럼 거대한 대결의 서막을 열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로맨스와 주인공의 성장을 짜임새 있게 그려냈습니다. 마카롱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연지영이 과연 이 까다로운 3가지 주제를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며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할지,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질 기적 같은 요리 대결에 모든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7화를 기대하며 어떤 요리와 로맨스가 펼쳐질지 설레기만 합니다.